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새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와 함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NS 한 뉴스 전해주시죠. 네, 귀태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두고 트위터가 시끄럽습니다. 앞서 홍 의원은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란 책을 인용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고 표현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비난 공격을 받았죠. 논란이 확산되자 홍 의원이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한 겁니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NLL 대화록 왜곡과 국정원 커넥션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이 엉뚱한 것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귀태는 핑계일 뿐 숨겨진 목적은 시간 끌기와 물타기라고 주장했고요. 또 다른 이용자는 정작 먼저 의원직을 내놓아야 할 정문원 서상기는 왜 조용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네네. 홍 의원의 귀태 발언에 새누리당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전에 한나라당 대표로서 참석했던 연극 환생경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이 연극은 2004년 나경원, 이혜훈, 심재철 등 한나라당 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가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공연한 연극입니다. 네네. 배우로 나선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노가리로 칭하며 적나라한 욕설을 뱉어냈는데요. 기억나요. 예. 당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연극이 끝난 후 프로를 방불케 하는 연기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대통령 모욕이라고 비판하자 한나라당은 연극은 연극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은 환생경제와 귀태 발언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즉 귀태 발언에 핏대를 세우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화 변호사는 홍 의원의 귀태 발언이 막말이면 당시 의원이었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참여정부를 외교 등신 정권이라고 말한 것은 고상한 말이었냐고 묻고 싶다. 또한 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 환생경제를 보면서 박장대소한 것은 품격 있는 행동이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여당의 공격에 힘없이 물러난 민주당을 향해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홍 의원의 원내대변인직 사퇴를 종용한 민주당은 정작 NLL 대화록을 왜곡한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사퇴를 받아내지 못했다. 김한길 대표가 정말 새누리당과 손잡은 건 아닌가 싶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은수미 의원은 남재준, 김용판, 김무성, 정문원 등은 건지하고 국정원 논란의 핵심인 박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는데 민주당은 팔을 잘라버리네요. 이러고도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못 해내면 정말 자격이 없는 거죠. 비통하고 또 비통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홍 의원의 귀태 발언에 이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본식 이름이 다카키 마사오로 호칭하며 비난한 것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새누리당의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귀태 발언을 트집 잡아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다카키 마사오라고 칭했는데요. 네,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이 얘기 한 적 있었죠? 네, 그렇죠. 예. 이와 관련해 트위터에서는 사실이긴 사실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드라마 대장금의 유명한 대사를 패러디한 말도 나왔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다카키 마사오가 어찌 다카키 마사오냐 물으시면 그냥 그가 다카키 마사오로 개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사옵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 트위터 거기서는 목소리 연기를 좀 해야죠. 예? 네. 왜 하다 말아요 목소리 연기를. 아무튼요. 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팩트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해당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가 귀태 발언처럼 논란을 만들고자 의도를 가지고 전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반면 굳이 그렇게 박 전 대통령을 칭했어야 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다카키 마사오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지금도 그를 다카키로 호칭하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영 기자 SNS 한 뉴스 잘 들었는데요. 고생하셨고요. 네. 지금 이주영 기자가 전해드린 바대로 여야가 아주 가파르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가 이 국정원 NLL 정국의 분수령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 오늘부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에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 이번 주에 아마 또 엄청나게 증폭이 될 것 같고요. 국정조사 특위 같은 경우도 진선미 김현 의원의 제척 문제를 두고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 이번 주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가닥이 잡혀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이 전국의 분수령을 형성이 될 게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바로 이 점을 중시해서 저희 이털남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에 긴급 공개 방송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이 서울 상암동에 있는 오마이뉴스의 대강의실에서 긴급 공개 방송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는데요. 권영세 주중대사의 NLL 발언, 이 녹음 파일 공개를 주도했던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그리고 이 NLL 문제와 관련해서 그 누구보다도 일관되게 팩트에 기초해서 분석하고 질타를 해왔던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등이 공개 방송의 패널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문을 열어놓고 모든 분들께 이렇게 그 자리를 권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리 이 방청 신청을 받고 그 허용되는 좌석수에 맞춰서 이렇게 그 방청객 여러분들을 추첨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이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참여 방법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이면 아마 공지가 떠 있을 겁니다.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오른쪽 중하단부에 보면은 알립니다. 이 공지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바로 이 이틀남 긴급 공개 방송 고지가 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 방청 신청 버튼이 있을 텐데 이걸 눌러서 방청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목요일 오전 중으로 이 그 허용되는 좌석수에 맞춰서 방청객 여러분들을 추첨으로 선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마이 광장 이 공지 게시판을 통해서 밝혀드리기도 하고 또 이 당첨되신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개별 공지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긴급 공개 방송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입니다. 네, 자 오늘 오프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늘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국정원 NLL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이 시작이 됩니다. 이 파장이 또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사인데요. 오늘은 이 국면 전반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지원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그 의원님께서는 당초 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반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부터 다음부터는 열람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글쎄요, 세상 만사나 정치가 네. 막힌 곳은 뚫고 예. 맺힌 것은 풀어야 되는데 네. 오늘 개성에서는 3차 남북 개성공단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NLL 대화록 사전 예비 열람이 시작된다는데 네. 더 막히고 네. 더 맺힐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국격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외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워낙 많이 나온 얘기니까 다시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콕 집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화록 열람을 하면 이 NLL 논란 종식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종식되지 않고 네. 또다시 분란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우리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미 국민의 거의 60여 프로가 예. NLL 대화록에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란 말이 없다 네.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줌으로써 이겼어요. 예, 예. 그런데 왜 이걸 같이 공개에 응해가지고 예. 이렇게 분란이 시작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전체는 간 곳 없고 부분만 가지고 네. 싸울 거예요. 예. 결국 전체적 맥락은 평화인데 예. 그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적 수사나 예. 노무현 대통령이 갖는 특유의 어투 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걸 꼬집어 가지고 마치 가십 같은 네. 그런 것으로 남아서 싸울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입맛에 따라서 부분 발췌를 해서 또 그 여론몰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하는 꼴 보십시오. 청와대에서 어떻게 나와요? 예. 국정원장 하는 짓거리가 무슨 짓거리예요? 예.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통 강교한 거 아닙니다. 네. 여기에 왜 우리가 장단을 쳐주고 같이 춤을 춰주냐고요. 어제 민주당에서 그 공동 어로구역과 관련된 지도를 하나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일정하게 국민들이 이 NLL 논란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바른 평가의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여지는 별로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은 그 NLL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의 포기가 아니고 네. 지키겠다는 예. 평화를 공동어로 수역 구역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꾸 문제점을 던져주면은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의 색깔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거기에 예.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색깔 있는 시선을 다 강화시켜 줄 수가 있다. 오히려 거꾸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게 부분적으로 예. 그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예. 지금 우리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 환경이 어떻습니까? 네. 지상파 TV가 종편이 네. 대개의 신문 예. 심지어 인터넷 신문까지도 우리에게 우호적인 곳이 네. 이탈남이나 한겨레 등 몇 개 없습니다. 예. 이런 판국에 네. 자꾸 24시간 그러한 사실을 부각하면은 마치 지난 대선 때 네. 종편에서 하루 종일 틀어대니까 우리가 손해봤잖아요. 예. 이런 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문재인 의원의 어떤 전면 공개 제안에 이어지는 어떤 그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문재인 의원이 악수를 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겠네요. 저는 문재인 의원이 악수를 두었다는 게 아니고 예. 문재인 의원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충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자기가 모셨던 네. 노무현 대통령이 예. 그리고 14 정상회담의 준비위원장으로서 예.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예. NLL을 지키고 그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동오로구역 평화지역으로 하려고 했던 예. 그 사실을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청와대에서 국정원에서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은 밝혀보자. 예. 그런데 심지어 그때 당시 가장 핵심에서 14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수행했던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네. 김장수 안보실장. 외교안보실장, 예. 김관진 국방장관, 예. 그분들이 외교안보수석으로 국방장관으로 합참의장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미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서 네. 입을 꼭꼭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을 보면서 문재인 의원은 아마 폭통이 터졌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개하자. 네. 라고 했지만은 예.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 결정은 또 다른 예. 시각에서 보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지도부는 그러면 당시에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시종일관 네.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외교사적 오점을 남기는 거고요. 예. 남북 관계에 중대한 파탄을 올 수 있는 계기를 됩니다. 예. 더욱이요. 박근혜, 김정일 회담이 2002년 5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야말로 유경수 여사, 자기 어머니를 암살시킨 원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국가적인 원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7.4 공동성명의 2세들로서 즉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대통령 간에 이루어진 7.4 공동성명 이걸 상기시키면서 2세들로서 이렇게 하고 심지어 김정일과 합의한 남북 축구 시합장에 가서는 왜 대한민국 국호를 부르느냐, 예, 예, 예.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예. 하고 화를 냈어요. 예. 내가 김정일과 합의한 것은 조국 통일, 네. 한반도 길을 흔들기. 예. 이걸 누가 지금 우리 국민이 어떤 분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못했다고 합니까? 네. 이건 평화를 위해서, 예. 통일을 위해서 외교적 수사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시시콜콜한 하지 않은 것까지 조작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잘못된 거예요. 네. 만약에 북한에서요. 예.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정부에 있었으니까 알죠. 네네네. 예. 박근혜, 김정일 대화록이다 예. 하고 엉뚱한 문건을 공개했을 때 예.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렇겠네요. 왜 이런 일들을 하냐 이겁니다. 예. 자, 그러면 문재인 의원이 도하는 노출망정, 도하는 노출망정 바가지라도 안 깨야지. 예. 자, 그럼 지금 의원님 말씀은 문재인 의원이 개인적인 어떤 충장에 따라서 대화로 까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는 그것은 문재인 의원의 충장에 비롯된 말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공식적인 입장 천명이 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도부였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당시 지도부 김한길 체제는 그걸 하지를 않았을까요? 뒷짐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국회 표결 앞두고도 네. 김한길, 전병헌 두 대표에게 나는 반대를 하겠다. 예. 이런 이유로 안 된다. 예. 라고 했지만은 그분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최고의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날 마지막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는 한 번 얘기를 하고 예. 이건 강제적 당론이다. 아.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지도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아, 예. 예. 제가 민주당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러한 발상을 하고 있는 예. 박근혜 대통령, 예.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새누리당 네. 이런 분들에게 함께 예. 장단을 치고 북을 치고 춤을 춰주는 우리 민주당도 참 잘못하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대장장이에 비율해서 타이밍을 지금 전혀 못 맞추고 있다고 지도부를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타이밍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좀 들어주십시오. 어떤 경우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홍익표 의원이 예. 굉장히 젊고 대북 전문가이고 똑똑한 국회의원입니다. 네. 이분이 책을 읽고 네. 거기를 인용해서 귀태 발언을 했다고 해서 네.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새누리당에서 청와대에서 공격을 할 때 네. 당신들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환생경제 예. 심지어 당의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이 잘 된 거다. 예. 이런 막말을 한 내용을 국민들은 또 잊어먹었거든요. 예. 수집해서 예. 자, 당신들도 이러한 과거의 일이 있는데 네. 우리가 사퇴를 요구했지 않지 않느냐. 예. 사과를 하는 거다. 이러한 것도 적기에 대처를 했어야 되고요. 네. 특히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정치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는
초름이 아깝습니다. 아, 예. 우리 국민들이 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분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지난 주말에 전남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네. 이것만은 용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예, 예. 서울시 광장에 모이는 촛불 2, 3만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처음입니다. 예. 이렇게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 나간다고 하면은 네. 국민 여론을 얻고 그 당시에 선거에 개입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네.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을 했고 예. NLL 문건은 대선 전에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활용이 됐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알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혜택을 본 것은 이익을 본 것은 득을 본 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또 검찰도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어요. 네.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대장쟁이도 새가 달구었을 때 치는 지혜가 있는데 네. 우리 민주당은 식었을 때 친다. 더욱 한심한 것은 지금은 물속에 들어갔는데 치고 있다. 한 박자 느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 박자만 느리면 괜찮죠. 두 박자, 세 박자가 느리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국정조사로 범위를 좁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진선미, 김현우 의원의 재척 사유를 걸면서 이 두 사람 빠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눈물을 머금고라도 그걸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은? 저는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예. 사실상 국정조사를 가져오게끔 한 네. 공로자입니다. 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수호케 하는 국정원을 개혁케 하는 공로자입니다. 예. 그리고 설사 새누리당에서 정문원 이철호 의원을 제척해서 우리의 요구로 그분들이 물러갔다고 하더라도 예. 이러한 문제를 지도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든지 또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네.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오늘 또 결정하지 못하고 내일 또 결정하지 못하면은 네. 8월 15일은 가까워집니다. 예. 45일간 예, 예, 국정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예. 여기에서 뭐 한 달인가 연기한다고 했지만은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이 국정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절대 연기 안 해줄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 여론이 우리한테 지지를 보낼 때 새누리당은 연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가타부터 이건 결정을 할 때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 지도자들은 때로는 신속하고 잔인한 결정을 해야 할 때지. 지금 이렇게 세월만 보내면은 국민은 잊어갑니다. 지난주에 국정조사했던 공공의료 국정조사. 네. 홍준표 지사를 다 국민들이 지탄을 하다가 지금 김이 빠졌어요. 예, 예, 예.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그렇게 국민적 관심이 있던 것이 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느니 마느니 뭐 NLL 문건 여기 왜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제2차로 또 공개를 합니까? 네. 이런 것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한번 지도부 입장에서는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사퇴 안 한다라고 공식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빠져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도부죠. 아, 예. 우리가 의원 127명 의원이 있는데 네. 127명의 찬성을 다 받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국민의 100% 지지를 받으면 실패합니다. 예. 무엇이 국민에게 민주주의의 우리 당의 이론가, 민주주의의 옳은 일인가, 예. 국민을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네네. 예, 의원님께서 좀 전에 국민들이 많이 흥분하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네. 주말에 열린 촛불 집회도 지금 2만 명 넘는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맞는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진을 보았어요. 예, 트위터에다 리트윗도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물론 지방에서 예. 소도시를 돌면서 이렇게 서명을 받아보니까 예. 그래요. 심지어 호남에서 국정원 서명해주면 뭐 하냐? 예. 민주당이 엉터리인데 예. 그렇게 아주 좀 냉소적인 게 저희들이 설득을 하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예. 라고 서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시민들하고 한번 결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예.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고 예. 그 내용이 예. 또 우리가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만이 예. 검찰 수사도 제대로 합니다. 예. 지금 벌써 검찰에서 그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이 맞다 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자기들 페이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권력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강하게 견제를 해주면은 예. 검찰 수사도 제대로 될 거고 예. 또 국민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이 우리하고 더 동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예. 지금 정권 다도 또는 장애 집회로 계속 나가자 예. 라고 하는 그런 강경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민들은 예. 아직은 예. 그러한 강경한 태도보다는 국회에서 제대로 조사가 되고 국회가 제대로 하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찰도 제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지지가 더 많다 이겁니다. 예. 사실 우리 야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싸워서 이기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싸우지 말고 이기라는 겁니다. 음. 저도 좋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나 또 일부 열혈 지지자들은 싸워서 이겨라. 네. 너희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샌드위치 신세가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의 손을 잡고 네. 반부 앞에 서 있어야지 국민의 손을 놓아서도 안 되고 네. 너무 빨리 걸어가서도 안 되고 함께 가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종합해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김한길 체제, 김한길 지도부는 국정원 NLL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예. 어떻게 해서든지 예. 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네. 지난 대통령 선거가 잘못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예. 검찰의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NLL 문건도 기왕에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네. 해결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지금 현재 여러 여건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참 생각을 하면서 네. 김한길 전병헌 두 분들이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분들 보세요. TV 나오는 옷 보면 얼굴이 헬스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께서 국회 남북관계 발전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네네. 이 특위는 뭐 하는 특위입니까? 국회 상설 특위가 있고요. 예.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남북관계 특위는 특히 우리 민주당의 요구로 네.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늘 그 여야가 의견이 합치하지 못해서 네. 별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네. 사실 이번에 국정원 그 정치개입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저한테 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에서. 예. 그런데 저는 이미
남북관계 발전특위 위원장을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어서 예. 요구를 해서 저는 남북관계 발전특위를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관심 갖고 음. 전공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국회 차원이라도 네. 좀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뭐 열람하고 까겠다라고 하는 이 판국에 남북 관계가 발전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잖아요. 예. 개성공단에서도 예. 오늘 열람에서도 예. 맺힌 걸 풀어야 되는데 예. 더 맺히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남북관계특위도 지금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의원님은 그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이신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북한을 잘 아는 분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그다음에 이 논란 이것을 지켜보는 북한의 심사가 어떨 거라고 지금 짐작을 하십니까? 저는 북한도 예. 우리의 내정 문제에 대해서 네. 그렇게 과민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예. 그리고 북한에서 예. 어차피 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런 허튼 수작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주 간만에 정말 어렵게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까지 했다가 이 끈 문제 때문에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우리 정부가 네. 그렇게 속이 좁은가 예.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하지만은 예. 때로는 내용이 형식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그 격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남북 문제는 남쪽은 눈높이로 바라보아서도 해결되지 않고 네. 북쪽은 눈높이로 바라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결국 민족의 눈높이, 예. 사랑의 눈높이로 바라봐야 한다. 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고정 코너입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예, 이제 어떤 실체가 거의 드러나고 있죠. 이제 대화록도 열람하고 네, 예, 오늘부터 대통령 이제 기록관에서 예비 열람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곧 오픈될 상황인데 뭐 충분히 더 진실이 입증이 되고 더 이제는 움직일 수 없게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그 동안에 이제 국정원에 의한 국기문란이라든지 네. 또 어떤 새누리당의 어떤 정치 공세의 허구성이 이번 기회에 다 입증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특히 어제 진짜로 기대하세요, 그렇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여야 각각 5명씩 10명 들어가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보고 난 것을 전면 공개를 못하죠. 못하죠. 그러면 자기들 입맛대로 발췌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할 텐데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다 결론이 날까요? 오히려 논란이 더 불거지는 거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건 논리 싸움인데 예. 이제 끝까지 논리가 가는데 말이에요. 어제 윤상현 의원의 그 기자간담회를 보고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에 이 사람 명색이 정치학 박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말에 이제 어떤 그 중심이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왜요? 아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예. 지도 하나를 공개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건네준 그 경제 공동체 구상이죠. 네. 그 보고서의 30페이지에 나오는 예. 네 번째 핵심 과제에 예. 바로 서해 평화협력지대 즉 공동 어루구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에 첨부된 지도가 거기 30페이지에 있단 말이죠. 예. 이 지도에서 이제 표기된 공동 어로 구역이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뭐 연평허장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왜 합참 통제선에서 다 벗어나 있으니까 네. 북한 쪽으로 예. 예, 어떤 그 경비에도 지장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지도상으로 표기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본 그 윤상현 윤상현 그 의원의 말은 뭐냐면은 아니 준비는 제대로 했는데 예. 이렇게 준비 제대로 해놓고 왜 정상회담 가서는 엉뚱한 말 엇박자를 냈냐. 예. 아니 이 지도가 정상회담에 제출된 지도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지도가 말을 공식적으로 건네진 그 의사 표현이지. 예. 이번에는 또 말을 이상하게 해서 왜 이렇게 준비 잘 해놓고 지도가 엇박자를 내나요? 지도가 셀프 변경을 했나 보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무한 에너지, 무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데, 예. 예, 그 노원 촘스키가 얘기한 그 무한 에너지라 그랬어요. 최근 들어서 문자를 너무 많이 쓰셔. 아 그런가? 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치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상상의 나래가 네. 이제 어떤 계속 이러다 보니까 예. 윤상현 의원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정치학자가 뭡니까? 사안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어떤 그 위의 논리가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는 건데 네. 이 양반 얘기가 지금 뭐 몇 번 바뀐 겁니까 도대체? 대화록에 폭이 말이 있다 그랬다가 예. 그다음에는 말이 없으니까 맥락이 중요하다 그랬다가 예. 아니 맥락이 이런 거다 이 지도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 그럼 왜 이렇게 준비 잘 해놓고 딴 말을 했냐 그랬다가 아 그러니까 도대체 딴 말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에서 논리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사실은 수세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말이죠. 논리적으로는 수세가 됐지만 또 다른 걸 뭘 자꾸 끄집어들인다고. 그렇죠. 그런데 왜 말투가 그러냐? 아니 그러면 뭐 노무현 대통령 말 그런 거 인제 알았어? 원래 노 대통령 마이크 잡으면 사고 치는 분이에요. 그나마 내가 보니까 이 정도면 덜 친 거라고. 예. 이것도 희한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별걸 다 문제 삼게 돼 있는데. 네. 이제는 또 홍익표 의원도 아주 그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뭔 자꾸 거리가 필요하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과 핵심 논리가 뭐냐. 예. 여기에서 입각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중심을 잡고 보면 되는 건데 윤상현, 정문원 둘 다 미국 정치학 박사예요. 네. 그 학위도 그 참 용하게 따는 것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그 경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사실에 입각한 학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게 어제는 아주 그 휴일에 기자간담회는 그런 면에서 아주 그 굉장히 그 아주 적나라했다. 국방부의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국방부요? 예. 아니 국방부는 거기에 공동어로구역 4군데 나온 데가 그게 국방부가 만든 거라고. 그 합참 국방부가 만든 거예요. 지도. 네. 예. 아니 그것이 정상회담에서 쓰였다 그러지만 사실은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에서 쓰인 지도예요. 예. 그러면 공동어로구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만 얘기한 것처럼 몰고 갔잖아. 예. 그다음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어로구역은 그 북한이 주장에 상당히 따라가는 걸로 그래서 연평허장까지 내주는 거라고 주장을 했고 네. 또 그 북한이 그어놓은 경계선 그게 뭐냐면 99년 10월에 그 북한이 그 자기네 일방적인 경계선을 선포한 적이 있다고. 네. 그 경계선까지도 이 어로구역이 내려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착각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뭡니까? NLL에 그대로 걸쳐서 그것도 연평도는 빼버리고 그건 점선으로 표기했어요. 예. 언젠가 연평도는 좀 예민하니까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건넨 그 4개의 공동어로구역엔 아예 연평도 부분은 다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인천의 안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뭐 인천까지 위협을 받고 뭐 덕적도까지 뭐 북한 배가 내려온다? 이거는 북한이 옛날에 걸은 경계선 얘기고 네. 지금 이 지도에는 그것도 없어요. 네. 물론 우리가 주장한 지도에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또 뭐 덕적도까지 내려온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네. 지금 그게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는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국방부는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공동어로구역이 되면 뭐
합참의 어떤 그 작전, 그러니까 이 해군 작전의 대잠수함 작전에 네. 이것이 이제 차질을 빚고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비해 남하를 그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예. 이제는 인천 경비가 위험해진다. 그러므로 공동 어로 구역은 우리 어떤 그 저 인천 방어에 굉장히 치명적인 네. 뭐 이런 어떤 그 NLL 포기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공동 어로 구역을 무리하게 설정한 게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네. 자기네가 주장한 등거리 등면적 공동 어로 구역하고 똑같거든. 예. 김정일 위원장한테 건네준 지도가. 예. 완전히 똑같아요. 같은 지도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냐고 또 이상한 해명을 하대. 그 다음 날 아니 그냥 NLL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한 말이었고 그 저 등거리 등면적도 그런 기준에서 우리는 그 얘기한 거다. 그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 얘기 아닙니까? 네. 예. 이런 식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얘기로 바뀌었어요. 예. 문제는 그 국방부가 왜 그러면은 11일에 그런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저기 공동어로 구역은 마치 NLL 포기인 것처럼 네. 그때 정문원 그 새누리당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 자료지까지 내서 또 국정원도 보도자료 내서 똑같은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자기도 한몫 숟가락 얹은 거 아닙니까? 이 국기문란의 어떤 밥상 위에 자기도 숟가락 하나 얹은 거잖아요. 네. 전 청와대 압력이라고 봐요. 근거가 있는 판단이십니까? 아니 정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최근에 국방부에서 그 지금 북한 정책과라는 한 일개 과 중심에 예. 그 북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국방부의 북한 관련 부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TF를 만들어 가지고 예. 별도 TF를 여기에서 그동안에 남북 장성급 장관급 회담과 관계된 내용을 분석한 걸로 보여지고 언제 그 TF를 꾸린 거예요? 그거는 저기 정확한 시기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예. 지난달인 건 확실합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역대 장관급 장성급 회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리하는 그런 TF 면밀히 봤죠. 예. 예. 그러면서 공동어로 구역이 과연 NLL을 침해하는 거냐 아니냐 여기에서 어떤 자기들의 말의 톤을 조율을 했던 겁니다. 네. 예, 그것이 입 밖에 나온 것이고 또 더불어서 이 TF를 가동하면서 어떤 그 북한 정책과 일개 과를 국 단위로 증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예.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 협상과도 만든다는 건데 요즘 남북 대화에 무슨 군사 협상이 있습니까? 일거리도 없는데 과를 왜 만드냐고. 이 과정 자체가 수상해요. 아니 통일부는 그럼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군사 회담을 하면은 예.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질 말고 예. 순수하게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예. 이제 와서 NLL 슬슬 건드리는 게 저거 뭡니까? 국내 정치에 벌써 뛰어들겠다는 태도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부는 군사회담을 하면 안 돼요. 통일부에 다 맡겨야죠. 예. 아니 옛날에 미국 소련이 그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할 때 그러면은 소련의 국방성하고 미국의 국방성이 만나서 그거 타결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거는 국무성이나 그렇죠. 그 군축국 예. 이런 어떤 그 정치 백악관이 직접 하는 거죠. 군인은 뒷받침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 무슨 뭐 어로구역을 협의한다, 무슨 군비 통제 협상에 나간다. 군이 왜 나갑니까? 그거는 정치인이 하는 거고 군은 뒷받침만 하는 거지. 미소 간에 언제 그런 협정이 있었습니까? 네. 군인들끼리 만나가지고 예. 없었어요. 예. 그건 정치 권력이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국방부 행보도 지금 뭔가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니 그런데 그렇게 정치화하고 있다. 네, 정치화된 국방부 즉 우리나라 군대가 이제 정치에 오염된 군대. 예. 아주 정치 논리, 권력을 추종하는 논리에 어떤 그 오염돼 가면서 네. 자기의 군사적 전문성은 오히려 잠식하는 네. 이런 군인은 전쟁 나가면 반드시 쳐요.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김종대 편장께서는 국방부의 그런 행보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 같다고 진단을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청와대의 그러니까 지금 전략은 뭐라는 겁니까? 아니 계속 그 청와대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일만 하고 예. 국정원, 국방부, 새누리당 예. 이 어떤 공조 체제를 가동해서 예. 이거 대선 때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예. 예,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건데 이런 어떤 권력 기관의 어떤 연합에 의해서 이걸 좀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효과를 더 계속 극대화하고 밀어붙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국정원만 너무 나서니까 네.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정보기관이 마치 그 어떤 정책 부서처럼 행동하는 모양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국정원 원래 마크에서 서비스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저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 아닙니까? NIS? 원래 국정원은 그 전에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 이거였죠. 네. 그죠. 음지에서 일해야 되는 아니 그런데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에서 그냥 눌러 앉아 있어야 돼요. 뭔 양지를 지향해? 음지에서 일했으면 음지에 그냥 눌러 앉아야지 왜 양지로 가? 뭐 그것부터가 어떤 정치적이네. 지금 들어보니까. 아 그래서 저기 거긴 정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음지에서 일하시고 음지에서 잊혀지시고 자기들끼리만 알면 됐지. 예. 그래가지고 저기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국정원이 지금은 뭐 아주 양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해. 그러면 국정원, 새누리당, 국방부 이런 데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 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근데 청와대는 우리는 무관하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하는 일은 저 박정희 대통령을 다카키 마사오라고 얘기한 거나 예. 그 귀태 요런 것만 한다고. 음. 그러면서 저기 오늘 청와대 얘기가 뭡니까? 왜 돌아가신 분하고 싸우냐? 안쓰럽다. 그러면 자기들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했는데 그건 저기 예. 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데고 청와대는 그렇죠. 예, 다 빠지고 예. 저 국방부 국정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국정원만 너무 내세우니 정권의 이미지가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국방부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예. 문제는 국방부의 그 저 남북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에 그 2007년에 하셨던 분들이 현직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맞아. 그 얘기니까 우리 이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지금도 조용히 있습니까? 조용히 있어요. 지금도? 예, 초기에 이상한 말 하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예. 저 남의 일이고. 예. 예, 그다음에 김관진 지금 국방장관 2007년에 합참의장 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예. 예, 이분이 그 저 합참의장 할 때 합참에서 이 공동 어로구역이 안을 지원했다고. 예. 이 지도는 합참의장이 검토 안 하면 안 나오는 지도예요. 예. 자기가 핵심이에요 지금 예. 김관진 장관. 예. 예, 이분 가만히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합참의장 정승조 의장 말입니다. 예. 2007년 남북 그 국방장관회담에서 그 장관을 수행한 실무대표. 그래서 송장각에 가서 그 김영철 지금은 정찰국장이라고 하는 예. 천안함 주범이라고 하는 예. 예, 대표적 강경파라고 하죠. 예. 예, 이 김영철하고 실무회담해서 7개조 21항의 남북 장관회담 합의문을 만든 실무 대표자가 바로 지금 합참의장 정승조. 예. 그래서 송정각에서 그 합의문 잘했다고. 저기 폭탄 좀 먹었잖아. 거기에 그 저기 우리가 이제 첫날은 만찬을 대접받았고 예. 둘째 날은 또 우리가 가진 걸 좀 보여줘야 되니까 예. 그 만찬에 쓴 돈이 약 한 4,000달러. 거기에다가 준비해간 술. 네, 이걸로 저기 그 김일철이 원래 그 심장 문제 때문에 술을 못 마신다고. 그런데 이제 원스타가 가서 먼저 권하고 투스타가 권하고 나중엔 쓰리스타, 퍼스타가 퍼스타는 없었죠 그때. 예, 이렇게 권해가지고 결국은 4잔이나 먹였잖아. 그러느라고 자기들은 더 먹은 거 아니야? 폭탄주를. 그래서 저기 이거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바람 잡던 장군은 그날 들려서 나왔고. 서울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일어나질 못했고. 그 정도로 과음했어요? 과음 정도가 아니라니까. 진짜로 완전히 이 폭탄 회담 잘 됐다고. 그다음에 저 공동 어로구역이 뭐 결렬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장성급 회담에서 잘 협의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회담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잘 된 회담이에요. 그래서 뭐 무슨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뭐 한반도의 평화와 어떤 공동 번영을 위해서 위하여를 몇 번 외쳤겠어 그날. 이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려니까 되나? 그리고 그렇게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뭐 그러면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나 김영철 그 저 실무 대표가 맨날 꼿꼿하고 나 사퇴하면 그만이라는 김장수가 이뻐서 그랬겠어? 다 노무현 대통령이 깔아놓은 판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상회담의 그 분위기가 여기까지 이어져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합의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공동 어로구역 빼고 얘기하자고. 종전선언을 위한 군사적 협력도 합의했어요. 종전선언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협정은 기만 전술이라며. 예. 그럼 이거 가서 왜 합의한 거야? 음. 이건 저 국방부 관점에서 봤을 때. 예. 국방부 관점에서 봐서 이랬다면은 뭐요? 이거 전부 좌파 장교, 좌파 장군들로 올라가 가지고 저기 북한하고 평화협정 얘기하고 종전선언 얘기하고 한강 하구 개발 얘기하고 공동 어로구역 얘기하고 이건 뭐요? 이건 반역자, 이건 군법회의감 아니야? 다 저기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저 군사재판에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국가보안법이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잘 되는 회담이라니까. 이래놓고 무슨 자기들이 성과를 부정하려니 국방부를 아무리 내세우려고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청와대가.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민주당이 어제 그 지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예비할람이 시작이 되죠. 네. 그러면 이 지도가 결정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제 이 지도가 제출된 회의가 있을 거라고 사전에 네. 정상회담 올라가기 전에 뭐 8월 8일, 18일 날 제가 거기에 마지막으로 입장이 결정된 회의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준비 회의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지도가 올라왔을 거라고. 예. 우선 국방부가 이제 군사적으로 이걸 판단한 지도가 있을 거고, 통일부가 만든 지도가 있을 거고, 또 해양수산부가 만든 지도가 있을 거라고. 이제 어족자원 분포도겠죠. 그래서 어획량으로 나누냐, 아니면 등면적으로 나누냐, 등거리로 나누냐, 어떻게 해야 이것이 페어하게 공동어로가 잘 될 수 있는가. 예. 이런 별의별 아이디어들이 다 제출된 거 아닙니까? 연구 용역비도 많이 썼다고. 예. 그러다 보면은 뭐 통일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국방부, 국방연구원, 합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걸 다 청와대에서 종합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지도를 보니까 어제 공개된 지도를 보니까 거의 국방부 한 대로 됐어요. 예. 네, 그 한 대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회의에 검토된 자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이 북한에 건네진 자료가 나오면 이제 뭐 민주당은 이런 거 열심히 입증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기 어떤 그 증빙 자료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 공동 어로구역이 이거였다. 예. 국방부 안 하고 똑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입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벌써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출구 전략을 쓰는 거죠. 아니 그렇게 잘 준비해놓고 왜 북한 가선 그 말을 좀 확실하게 더 안 했냐. 아마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질 거예요. 네. 이 지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반론쟁이를 못해. 왜? 아니 공동어로구역은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때 만들자고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기 NLL만 존중된다면 공동어로구역 북한하고 협의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코럼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도 얘기해놓고 그런데 이걸 다 뒤집을 방법이 없거든.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NLL이 존중한 거는 된 거는 물론이고 우리 합참의 작전 통제선까지도 다 고려해서 네. 우리 경비와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데만 딱딱 찍어놨거든. 예. 완벽해. 그러면은 뭐 저기 이거 갖고는 이제 얘기할 게 없으니까 저 뭡니까 이제 다른 거 꼬투리 잡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화록에 뭐 이제 뭐 이상한 단어 나온거나 별의별 거 다 꼬투리.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이제 그림인데 처음에 그렇게 지도까지 준비해가면서 했으나 대화 과정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말려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무한 에너지, 노엄 촘스키가 얘기한 무한 에너지, 언어 창출 능력입니다. 그 사람은 언어학자예요. 예. 그래서 뭐 그걸 생산해내는 인간의 뇌 능력을 무한 에너지라고 부른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지금 저기 뭡니까 그 마치 어릴 때 말을 처음 배울 때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어린 애들처럼 새누리당의 그 에너지가 이게 통하고 있다고. 그럼으로써 이제 별의별 그 어린애 같은 상상력이 다 동원되는. 그렇죠. 거죠. 예. 아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나라가 맨날 이런 걸로 정쟁을 하건 민생을 내팽겨치건 하자고. 그렇게 원하는데 가야죠. 왜 못 갑니까? 예, 그다음에 뭐 야당이 먼저 시작했습니까? 여당이 시작한 일이지. 그런 결자 해지도 야당이고. 그러다가 또 이제 보십시오. 요즘 정치권의 모든 시비가 다 말이에요. 맞아요. 뭐 귀태가 어쩌고 닭깎이 마사오가 어떻고 전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꼬리 잡고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네. 주로 공부 못하는 애들, 그 논리가 박약한 애들이 이런 짓을 잘해. 정치학 박사도 어떻게 땄는지 신기해. 네.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은 학위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뭐 학위가 없으니까 표절도 할 일이 없고 뭐 학사. 왜 또 그런 걸 딱 방송에서 그래 맞아 학사인데 저도 학사. 대신 뭐 박사 남부럽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저기 안 밀린다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기 삼천풀이 약간 빠지면 출판학개론을 강의하시는 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출판계에서만 잔뼈가 굵은 아주 그 노인 어르신이었는데 자기는 박사가 아니래요. 자기는 심사래. 깊을 심자를 써갖고. 그거 재밌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박사는 원래 이것저것 잡학하게 많이 알지만 나는 오로지 하나만 봐서 깊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사다. 멋있죠. 제가 김종대 편집장님께 네. 군사 안보 분야의 심사임을 이 자리에서 공인 마크를 자격이 된다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격증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어. 이 자리에서만. 아니 좋아요.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분야는 국내에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글을 쓰는 사람이고 저널리스트예요. 그럼. 기자 정신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저기 뭐 군사 안보에 대해 가지고 학교 가면 이런 거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줘.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려는 얘기도 이 공동어로 구역이 우리 인천 방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무슨 잠수함을 못 잡는다. 이 공동어로 구역이 되면은 그러는데 무슨 소리요? NLL 잘 지키겠다고 한 이명박 정부에서 잠수함으로 뭐 천안함이 어떻고 또 뭐 연평도에 폭격 사건이 어떻고 맨날 뚫리고 얻어 터지고 그놈의 그 NLL 잘 지킨다고 더 많은 그 군사력을 투입했는데 왜 더 뚫리냐고. 군사력 갖고 안보가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서북해역에 우리 우리 지상군의 이 사고 방식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NLL 방어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치 NLL이 지도에서 보면 선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마치 그 NLL에 무슨 배들이 쭉 늘어서 가지고 선방어를 하는 걸로 알고 계셔. 아니면 금을 쳐놓거나. 그러면 그 밑에 합참 통제선이 있는데 거기에 또 쭉 배들이 늘어서서 지키는 걸로 알고 계셔. 예. 지금 국방부 합참도 그렇게 알고 계셔. 예. 왜 지상군이니까. 육군 패권주의에 그 장악된 옛날에 이런 그 조직이니까. 말씀하셨죠. 예. 근데 바다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NLL 아니라도 북이 얼마든지 인천을 위협할 수 있어요. 이건 NLL하고도 굳이 포한방 쏘면은 해주에서 인천까지 장사정보 다 날라가고 그다음에 저기 무슨 반잠수정 또 무슨 잠수함 또 그것도 아니라면은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서라도 얼마든지 침투가 가능하고 또 그런 군사적인 수단도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합법적으로 중국하고 다 국경이 개방된 세상입니다. 왜 간첩을 그렇게 위험하게 침투시킵니까? 더 합법적인 방법도 많은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군사력으로 배들이 쭉 늘어서서 NLL을 지키면은 마치 우리 서북해역 방위가 된다는 이런 식의 어떤 지상군식 그것도 아주 재래식 아주 고리타분한 이런 방어 개념을 갖고 이걸 안 바꾸기 때문에 무슨 자꾸 선에 집착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서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니까 NLL 인근의 그 바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도 거기 가서 못 잡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이거를 가서 죽은 바다를 경제적으로 더 활용하자 그러면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거지 어떻게 영토 포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김종대 편집께서 아주 단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논리상의 정리가 되는 거고 새누리당이 그렇게 따라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죠. 자, 오늘부터 열람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또 어디까지 갈지 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좀 합니다. 예, 지켜보죠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문희정이 후원하는 김종배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서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정원 NLL 정국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맞춰서 저희 이탈남이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긴급 공개 방송을 가질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그다음에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등이 참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오마이뉴스 사이트에서 방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